제14호 태풍 남마도는 일본에 상륙했지만 그 여파로 부산과 포항 등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하지만 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규슈에 상륙하면서 최악의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두 기자와 그리고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진두 기자, 네. 이게 태풍이 지금 일본 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봐도 됩니까? 일본의 상륙에서 일본 쪽을 계속해서 영향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앞서서 홍나실 기상캐스터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일본 규슈에 상륙했던 태풍 규슈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규슈에서는 벗어났는데 위치 자체가 일본 열도를 따라서 계속 북동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안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일본에 계속 들게 된다. 내일까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이 점차 벗어나고 있다. 앞서 우리가 중계가 포항 쪽을 연결했는데 포항이 그 태풍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가 12시였습니다. 최근접 시간이 12시라는 거는 점차 앞으로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부산과 울산, 포항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가 조금 전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울릉도와 독도인데 울릉도는 최근접 시간이 오후 4시, 독도는 오후 6시가 되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도 오후 6시 이후 정도가 되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든 이 영남 해안 지역에는 특히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지금 비와 바람 어느 정도의 강도입니까? 원래 기상청이 이번 태풍 남마돌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예상했던 비의 양은 최고 150mm 이상, 예. 그리고 바람은 초속 35m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바람은 초속 33.9m가 부산과 울릉도 지역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근데 비는 예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예. 100mm 정도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흰남노가 강타했던 지역에 또다시 남마돌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태풍이 일찍 규슈에 상륙하고 또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피해가 조금 줄어들면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울릉도가 30m가 넘었다고. 33.9m가 초속 관측이 됐고요. 부산도 5, 6도 쪽에서 33.9m가 관측이 돼서 두 군데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동시에 관측이 됐습니다. 울릉도는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그렇죠. 건 그만큼 지형적인 영향도 있고요. 태풍이 이제 바깥으로 그 규슈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울릉도 쪽에 그렇게 강한 바람이 관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태풍이 사실 바람이 좀 많이 걱정이었어요. 비는 많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근데 하지만 2주 전에 흰남노가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좀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괜찮지 않고요. 네, 문제는 이제 많은 분이 우려하신 것처럼 지금 흰남노로 인해서 지반이 굉장히 취약화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요. 실제로 이제 토양이 비를 맞게 되면 세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굴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단면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땅이 파여서 골짜기처럼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면서 물길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흰남노 영향으로 이미 이런 많은 산지 지역에 이런 세굴이 나타나면서 물길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산사태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남마돌로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반이 굉장히 약해진 세굴이 있은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면 산사태 징후가 굉장히 빨리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요. 예컨대 경사가 한 35도 정도의 경사도를 갖고 여기 시간당 한 50mm의 강우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예. 요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미 토속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속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외부 유출이 돌과 함께 그 토사가 급격하게 흘러내리고요. 그리고 약 10시간 정도 되면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비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 산사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물론 주변 환경마다 좀 다르겠지만 집안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비를 소화해내는 속도로 좀 가늠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앞서 그 실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시간 정도가 5시간. 이게 이제 그 지표가 예컨대 이제 토양층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식토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쓸려 나가거나 혹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 이런 토양층이라든가 부식토들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안반과 맞닥뜨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은 가름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 50mm 이상의 강우가 됐을 때는 한 5시간 정도면 토속류 발생이 가능하고요. 이 토속류로 인한 어떤 슬라이딩이 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30m가 넘는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30m 정도라면 시설물이 약한 시설물 같은 경우 파괴될 수 있는 거고요. 35m 정도가 분다면 기차가 달리고 있을 때 옆에 측풍이 불 경우에는 기차가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시설물 그리고 약한 건물 같은 경우 충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위력이면 집이나 지금 상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포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그 뭐 창문이라든가 뭐 많이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창문이라든가 이렇게 유리창 파손에 대한 부분을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문들을 모두 닫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셌을 때는 뭐 외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해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차수벽이라든가 차수판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람이 특히 많이 불면 또 가로수가 뽑히거나 이런 사고 위험도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토양의 음직력이 예. 많이 이제 무력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이제 뿌리째 뽑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그 수목 근처에는 당연히 가까이 가서는 안 되시겠고요. 주차도 이런 수목 근처에 절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일단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간 상태고 대부분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상황인데 바람은 언제까지 좀 강하게 불겠습니까? 지금 태풍 경보는 해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태풍 경보가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라 태풍 경보 대신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해상에도 태풍 경보 대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예.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태풍 특보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예. 비나 바람은 갈수록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내일까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계속해서 동해상, 먼 동해상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를 덮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너울성 파도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파도와는 좀 다르게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서 덮쳐올 가능성이 높은 물결이 바로 너울성 파도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늦게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는 해안가 주변에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예. 너울성 파도는 인명사고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 너울성 파도 저희가 흰남노 때도 한번 당부를 해드렸었는데 교수님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너울성 파도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 파도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실제로 해안가를 만나더라도 상쇄돼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울성 파도가 올 때는 절대 해안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시겠고요. 특히 이제 그 해안가 주변에 뭐 여러 상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테트라포트를 넘어서 실제로 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덮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예경보 상황이 됐을 때는 해당 지역에서 빨리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흰남노에 이어서 남마도까지 벌써 지금 올해 2개의 이제 가을 태풍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비슷한 태풍이 또 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네. 뭐 예측하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가
이미 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제 가을 장마 비슷한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온도도 높고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마돌과 같은 어떤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한 태풍들이 한두 차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예. 드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태풍이 또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태풍 진로를 막고 있는 상태고 예. 따라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태풍은 안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안 올 거냐? 예. 10월 상순까지가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네. 10월 중순부터는 태풍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계절적으로. 예. 그런데 이달 하순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평양 지금 수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열대 저하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언제든 태풍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모델들이 앞으로 이달 말 정도쯤 되면 여러 개의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달 말 정도쯤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10월 상순까지는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또 올라올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의 태풍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지금 일본에 상륙한 태풍이 뭐 1000mm 정도 비를 뿌렸고요. 네. 초당 50m 정도 바람을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면은 어느 태풍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까? 흰남노가 왔을 때 우리나라 제주 산간에 1000mm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상륙한 상황에서 포항에는 4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관측됐던 가장 강한 바람이 40m가 넘었거든요. 소속. 따라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 일본을 상륙한 상태인데 제주 산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제주 산간은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비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건데 네. 이 태풍은 이 규슈를 상륙했거든요. 예. 규슈에서 상륙했다면 제주 산간과는 약간 다른 조건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1000mm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예. 바람도 흰남노보다는 조금 더 강한 태풍이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 특별 경보를 내릴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태풍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게 해수 온도가 높아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올해 유독 높은 겁니까? 라니냐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태평양의 서쪽 지역의 수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태풍이 발생해서 열대저하부가 발생해서 태풍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지난 3년 동안에 만들어졌던 태풍들이 이번에 그런 기후 조건들이 올해 특별히 영향을 줘서 굉장히 많은 태풍들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점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예. 그 가운데 벌써 가을 태풍만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겁니다. 예. 또 이제 정부가 태풍 흰남노 이후에 국민 행동 요령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된 국민 행동 요령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실제로 예. 이제 뭐 반지하부터 또 그 지하 지하 주차장 주차장까지, 이렇게 예. 저지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행동 요령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수가 이루어지면 즉각 대피를 하라라는 이런 이제 키워드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이제 월파 말씀도 드렸지만 예. 이제 해안가에서 실제로 이제 폭풍 해일에 의해서 이런 그 원류가 되고 월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행동 요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도심지에서 이제 차량 침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보도에서 차량 바퀴 한 3분의 2 정도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 네. 발표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 바퀴 3분의 2 정도의 침수 정도면 사실 이게 극단적으로 차가 가냐 안 가냐에 대한 의미이지 완전히 침수가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좌석까지 다 덮일 그렇죠. 거잖아요. 3분의 2 정도면 엔진 머플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침수가 되고 예. 실제로 내연기관의 흡기 밸브로 물이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끊임없이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사실은 그 어떤 경계값이다. 이 정도가 됐을 때 빨리 대피를 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가이드를 좀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보완할 부분, 더할 부분, 뺄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재난 상황에서의 가이드를 주고 있지만 사실
본인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인식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좀 선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조건 빼고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라는 가이드보다는 적절한.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이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그런 방송을 안 했을 때 나중에 침수가 뭐 조금밖에 안 돼서 인명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거꾸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면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또 가이드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언제든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울릉도는 지금 4시 넘어서까지 일단 긴장을 해야 되는 4시가 거겠죠? 최근접이고요. 독도가 오후 6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접은 경계죠. 가까이 오지만 그 시간만 넘어가면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예. 태풍이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늘 오후 4시 이후 정도면 울릉도가 벗어나기 시작한다. 6시면 독도도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울릉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예전에 드러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태풍 피해가 크게 드러났던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실제로 이런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오랜 시간 예경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뉴스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받고 조금 과잉 행동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부분에 좀 충분히 대비를 해주셔서 적어도 위험 지역 안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면서 여러 방송에 대한 정보를 좀 청취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진두 기자 그리고 함은구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